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과 친구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자식은 자기 가족을 꾸리고 바빠지면 부모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친구도 각자의 삶이 있고 건강이나 사정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경제력, 나의 생활 습관 모두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나 자신을 챙기는 방법과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곁에서 부모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부모를 돌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매일 부모를 챙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신경 쓰다 보면 자기 가족과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를 크게 하면 오히려 실망만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건강을 챙기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연락하고 자식의 생활에 개입하려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왜 나를 자주 보러 오지 않니? 라고 묻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일상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면 자식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식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건강을 챙기고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삶의 중심을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춰야 합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자식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친구도 결국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매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반갑고 부담 없는 관계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의지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모임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꼭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볍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나와 잘 맞는 한두 명의 사람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보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이 더 소중해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아지면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만나도 편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내 인생의 본질에 집중할 기회가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끔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도 충분히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편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진짜 소중한 관계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만날 힘조차 없어집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도 친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자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고 오직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같은 질환은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부모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리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리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건강관리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여섯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명상, 가벼운 독서, 산책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홉째, 즐거운 취미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나를 부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서로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 부담을 덜 느낍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연금이나 저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나에게 맞는 작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금융 투자 등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내 삶의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일곱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홉째, 돈이 부족하면 건강 관리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째,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돈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친구들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명상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동안 할 일을 미리 계획하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네 번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나만의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덟 번째,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글을 써보거나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면 결국 내가 희생하는 삶이 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돈, 건강, 생활 습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감도 커지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삶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찾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친구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살다 보면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깨달아두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들어주세요. 1. 시간의 소중함.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시간의 속도 변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1년이 한 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만큼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더 열심히 살 거리라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습관.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하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30분 동안 운동하거나 책 한 챕터를 읽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루를 꾸준히 채워가면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젠가가 아닌 지금을 실천하기. 우리 대부분은 언젠가 해야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첫걸음이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요.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2. 건강의 중요성. 젊었을 때 관리가 노년을 결정한다. 운동과 식습관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매일 걷기,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쁜 식습관을 고치고 과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시간이 지나야 그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작은 건강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물 한 잔을 마시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건강 습관들이 쌓이면 노년기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노력들이 나중에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약, 그리고 제한된 삶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젊었을 때 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인간관계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인연을 맺는 법. 사람을 남기는 관계와 단절하는 관계 구분하기.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지만 모든 관계가 나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삶에 에너지를 주지만 독이 되는 관계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남길지 단절할지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나를 맞추기보다는 나답게 행동하며 자연스러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감정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또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얽히기보다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노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4. 재정관리 소비보다는 자산을 만들어라. 젊을 때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재정관리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실천하면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이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재정적 습관이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과소비보다 저축과 투자를 우선하는 습관. 젊을 때는 돈을 벌면 바로 쓰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소비는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거나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이 소비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방법 배우기.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에 돈을 조금 투자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가사 서비스나 정기 배송 서비스처럼 나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돈과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추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돈의 가치를 시간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자신에게 투자하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나 자신이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자기 개발의 중요성.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면 인생의 후반부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취미와 열정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술, 운동, 여행 또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열정이 모여 더 큰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 젊었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후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세요. 실패를 경험한 뒤 얻는 배움과 성장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것들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입니다. 시간, 건강, 인간관계, 재정,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법을 하루라도 젊을 때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젊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길어진 수명 덕분에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긴 수명만큼이나 경제적, 건강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이 고갈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긴 수명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그 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가 왜 비극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100세 시대의 경제적 비극. 연금과 저축의 한계. 은퇴 후 자산 고갈 문제. 100세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전부터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경우 자산 고갈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저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정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는 정서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이 고갈된 노인은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확산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긴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나이의 경제적 부담. 나이가 들수록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 역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부모를 지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생활을 이어가거나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임금 수준도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긴 수명을 축복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 실패로 인한 빈곤 노년층 증가. 노후 자산을 잘못 관리하면 긴 삶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잘못된 투자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거나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상품의 복잡성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빈곤 노년층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이상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소득 대비 소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수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건강 문제와 의료비 폭등. 길어진 수명과 만성질환의 증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이들 질환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만성 질환이 치료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은 많은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질환이 쌓이면서 신체적 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곧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며 이는 경제적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결국 길어진 수명이 축복이 되려면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가져오는 재정적 위기. 100세 시대의 현실 중 하나는 의료비가 노년층의 재정을 크게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가, 요양비, 재활치료비 등 다양한 의료 비용이 노년층의 삶을 위협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이러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나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재정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생활비 부족, 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의료비를 대비한 보험 상품이나 저축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노년기의 건강 악화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거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삶은 자유롭고 활기찬 노후를 방해합니다. 만성질환이 진행되면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어렵게 느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 문제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활동성이 줄어들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속적인 건강 문제는 가족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가족들이 간병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년기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가 곧 행복한 삶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고독과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단절 독거노인의 증가. 100세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독거노인의 증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바빠 부모와의 시간이나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점점 더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가 멀리 사는 경우 정서적 고립감은 심화됩니다. 혼자 식사를 하거나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는 일상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서적 유대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주 연락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구와 동료의 상실로 인한 고독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동료를 잃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노년기의 고독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마음속에 큰 공허함을 남기며 삶의 즐거움을 잃게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고립감은 점점 심화됩니다.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거나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정서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와 동료와의 교류는 노년기를 활기차고 즐겁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사회적 활동 감소로 인한 정서적 고립.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퇴 후 직장에서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나 활동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감소는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삶은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활력은 노년기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삶의 의미 상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공허감. 은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맡았던 역할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자리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은퇴와 함께 그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정서적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맡았던 책임이 사라지면서 삶의 목표도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허감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역할을 찾고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손자 돌보기, 지역사회 기여 등 작은 역할이라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삶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니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역할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만을 위한 삶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100세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긴 삶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과 건강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희망보다는 피로감과 지루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단순히 먹고 자는 생존 이상의 목표를 찾아야 노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작은 도전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처럼 간단한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일상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존이 아닌 성취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긴 인생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이 없는 삶의 허무함. 노년기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목표와 도전이 없는 상태에서 삶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신이 좋아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가벼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장소와 경험을 접해보세요.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도전은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 정원을 가꾸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작은 활동도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긴 인생은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허무함을 극복하려면 작은 변화와 목표로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긴 노후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보내려면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전에 연금, 저축, 그리고 투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소득원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규모 부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수입을 창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소규모 수익을 얻는 것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도도 높여줍니다. 무리한 투자나 고위험 금융 상품은 피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는 정신적 평안과 연결되며 이는 긴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은 긴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또한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의 권고를 따라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긴 노후를 행복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찾기. 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극복하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따뜻함은 긴 삶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노년기의 큰 적이지만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 안정은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100세 시대는 준비가 없다면 비극이 될 수 있지만 철저한 대비와 노력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긴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세 시대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